부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죠? 다 후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기도 부문별 경기가 다 틀리죠. 지역별 경기가 다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로 3번에서 얘기했듯이 개별성, 국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문별로 들어가면 전체 부동산 시장도요.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건 선행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역행하거나 동시순환하거나 때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일반 경기에 역순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시순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부문적으로 들어가면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다 틀린 것을 결국 전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한 값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시기를 가중평균치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런 부문별, 지역별 경기를 어떻게 한 값이다? 가중평균치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자, 이렇게 후순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가로 3번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시장은 용도별, 유형별,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형성되므로 당연히 이들 시장의 경기 변동도 개별적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역행하며 그죠? 주택 시장은 일반 경기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역행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순환하고 상업용과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순행한다라는 건 동시순환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움직인다. 동시순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그 뒤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하고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동시순환하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자금의 유용성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가로 4번에 보시면요. 자,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일반 경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지문 가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부문별 시장은 역순환 또는 동시순환 등 개별적으로 반응하지만 이것들을 그저 부문별로 들어가면 모양이 다 틀린 애들을 어떻게 한 값이라고요? 가중평균한 거죠. 가중평균한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통상 주식 경기는 선행하고 부동산 경기는 후행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자, 두 번째 이유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왜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후순환하느냐? 그죠?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 때문이라 그랬죠? 첫 번째 이유는 생산의 장기성 때문이다. 그죠? 빨리빨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부문별로 들어가면 모양이 또 다 제각각이죠. 자, 이렇게 서로 다 모양이 틀린 애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중평균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역순환하고요. 상업용과 공업용은 거의 동시 순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일반 경기가 있으면요. 오히려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주택시장은 주거용 부동산은 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역순환한다는 것은 불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움직이고. 자,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동시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서 한번 묻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자, 얘네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역순환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왜 얘네들은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이지만 주거용은 거꾸로 역순환하니까, 그죠? 결국 상업용과 주거용도 역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죠? 자, 우리 일반 경기가 자, 호경기다. 그죠? 그러면 자, 주택 시장은 오히려 뭐로 들어가는 거죠? 불경기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얘기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자금의 유용성 또는 다른 말로는 비슷한 의미로 신용의 유용성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런 현상을 뭐 신용의 할당이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자, 신용의 유용성이다, 자금의 유용성이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가라는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일반 경기가 지금 호경기예요. 자, 일반 경기가 호경기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아서 자,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더 큰 상태죠? 수요가 더 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기업들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면 잘 팔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막 물건을 생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기업들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렇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그렇죠, 많이 조달을 해가고, 그럼 은행도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높은 그렇죠,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란 얘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은행들도 결국은 장사하는 회사죠, 그죠?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그죠, 금리가 높은 이런 기업 쪽이나 이쪽에 그죠, 자, 돈을 막 빌려주려고 하지. 주택시장은요, 주택시장은 자, 우리가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장기 저리인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쪽에다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주택시장에다가 돈을 잘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장기 저리에 그죠? 오히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 일반 경기가 호경기일 때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린다라는 얘기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에 자, 주택시장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냐면 불황으로, 불경기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가지고 자, 자금의 유용성, 신용의 유용성 문제 때문이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별로 그죠? 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요. 이런 현상이 또 어떨 때 많이 발생을 하냐면 시장이 오히려 불황일 때 이런 신용의 할당이라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은행들은요, 자,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황이다라고 해버리면 차입자들이 돈을 빌려줬을 때 채무를 불행해버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기준 금리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행에 갔을 때 그렇죠?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도록 내부적으로는 사실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런 현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용의 할당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일반 경기와 호경기일 때, 자, 은행들은 저 기업 쪽이나 이렇게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을 막 빌려주려고 하지. 자, 주택시장은 장기 저리다 보니까 자,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주택시장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에 불경기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금의 자, 유용성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상업용, 공업용은 거의 같이 움직일까요?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을 하려면 공장도 많이 필요하겠죠. 자, 또 물건을 시장에 많이 팔려면 매장용 부동산도 많이 필요할 거란 얘기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요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의 수요는 거의 같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주거용은 역순환, 상업용, 공업용은 동시에 순환한다. 자, 부문적으로 들어가면 모양이 다 틀린 것을 가중평균한 전체 부동산 시장은 자, 어떻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후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동산 경기의 자, 특성들이었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계속해서 175페이지 가로 5번에 가시면 안정시장이 존재한대요. 자,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경기 변동에 의해서 4개의 시장으로 구분을 했었죠. 자, 회복시장이 있었고요. 정점을 향해 가는 상향시장과 다시 정점을 치고 가격이 떨어지는 후퇴시장, 그리고 바닥으로 향해 가는 하향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시장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셨었어요. 특히 자, 이런 것들 좀 혼동하시지 않게
그리고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회복 시장이나 상향 시장처럼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누가 더 중시되는 시장이라고 했죠? 매도자요, 매수자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바로 누가 더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다라고 했고요. 자, 떨어지는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매수자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닥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도자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누가 더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된다. 자, 라는 것을 구분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 보셨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자, 다른 일반 시장과 틀리게 이렇게 4개의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면의 시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5번에서 설명하는 안정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안정시장은요, 경기 변동에 의해서 파생된 시장이 아님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요, 불황에 아주 약한 부동산들이 있어요. 자, 불황에 아주 약한 부동산들은 보통 어떤 부동산이라고 했죠? 호화주택, 고급주택, 아파트도 대형 평수의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은 결국 자, 하향 시장에 들어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 자체가 부담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황에 약한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또 불황에 어떨까요? 불황에 아주 강한 부동산들이 있겠죠. 그죠? 불황에 강하다라는 것은 꾸준히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있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적당한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도심지 점포, 유동인구가 그저 계속 있어주기 때문에 경기라는 것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불황에